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온. 오늘 내용은 이제 고용보험 네.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제한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자. 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 네. 당연히 뭐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 네. 친족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죠?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네.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8촌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4촌 이내 인척. 네. 그러니까 인척이라는 건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를 기준으로 4촌 이내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배우자. 배우자도 포함시켜야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거하고 있는 친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사업하는 경우에 가족끼리 고용관계가 뭐 형성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외가 되고, 근데 혹시 이제 가족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그런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그럴 있죠.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동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동거를 하지 않는 그런 친족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입될 수도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위에 계신 분 있죠. 네. 뭐 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희가 이사, 네. 감사 또는 고문 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사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면 근로자인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일부 뭐 등기돼 있어서 업무 집행권이 있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겠지만 뭐 상무 전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면 뭐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고 그렇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중에 실습생이라고 있죠. 네. 근데 실습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고생 졸업한 이제 3학년, 공고 3학년 때 2+1, 이제 2학년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3학년 때 실습하는 2+1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가입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실습 목적으로 네. 취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일학습 병행제, 뭐 고등학생이든 뭐 대학생이든 일학습 병행제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네. 사례를 알아본 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지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인데 가입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적용 제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예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다뤄본 적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 일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 네. 뭐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또 연령상의 제한이 있는데 네. 몇 세 이상이면 가입 제외가 될까요? 퀴즈인가요? 네, 퀴즈 반, 상품 있나요? 상품은 없고요. 네. 65세. 예. 65세 이상이면 이제 가입이 안 되는데 또 과거에는 65세 이상 가입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큰 예외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계속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고 있다가 65세가 넘어간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촉탁직으로 고용돼서 64세, 65세 넘어서 66세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촉탁직도 있겠지만 뭐 경비라든지 청소 이런 분들은 위탁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64세 때 A 업체에서 65세 때 B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에 네. 이렇게 이제 변경되면은 저희가 B 업체에 새롭게 이제 취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65세 넘어서 신규 가입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는데 네. 그 지금 청소나 경비라든지 위탁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넘어서 신규 가입할 때 가입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외인 거죠. 저희가 이 위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용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뭐 정년 연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도 아마 나중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65세 가입 예외가 되는 게 맞는지, 이거를 혹시 70세나 75세로 또 늘려야 되는 건 아닌지, 네. 이에 대한 얘기가 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근로자지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를 두 번째 사유로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인데 가입 여부가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예요. 네.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입 여부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자의 종류,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영주라든지 아니면 뭐 거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국인하고 유사하게 이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가입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E9이라든지 FH2 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이에요. 임의 가입.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가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용돼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본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특히 가장 많은 E9이라든지 H2 같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이다. 다만 실업급여는 임의 가입이지만 저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업능력하고 고용안정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 가입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유형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마지막 유형은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사례인 거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유사 근로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뭐 골프장 캐디? 그렇죠. 캐디, 학원 강사, 뭐 트레이너, 뭐 헤어샵,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 이게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분들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로자예요. 그러면 사업주한테 이 소급 가입,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청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 사업주가 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근로자성 여부를 보고 나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네. 이에 반해서 또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65세가 넘어갔는데 신규 가입이 뭐 66세 돼서 신규 가입을 했는데 고용보험료를 계속 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거는 맞지가 않겠죠. 네. 정확하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이제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 또는 이제 가입 비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